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세계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강하게 올라왔던 친구들은 좀 나름 우등생이었던 친구들은 최근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니까 더 급등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한동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중국 증시는 급반등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좀 이 움직임들이 좀 격해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속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지금이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켜서 이게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좋은 때냐, 이런 부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이슈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밤인데요. FOMC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미리 움직인다는 건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움직이는 거죠, 미리.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님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 라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신나서 미리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 폭이 이 매일매일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 폭이 이 반등 폭이 이 FOMC 회의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좀 가팔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오르는 건 FOMC 회의에서 좀 긴축 속도가 누그러질 것을, 그런 호재를 미리 선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이벤트들 앞두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다소 성급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중인데 변동성을 제가 확대시키면은 어쩌겠다라는 건지, 물론 이제 저는 흐뭇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시장의 상승 추세로의 온전한 전환에 이게 정말 이 긍정적인 요소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석적인 건 뭐다? 하락 추세 극복한 거 없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매우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물론 지금 상승하는 걸 보고 야 위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일단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거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거죠. 어딘가를 돌파한 착하기 전까지는 그래봐야 지들이 하락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 중이니까 이렇게 변동성 확대시키면은 일단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아유 시장님이 기회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체적인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지금 차분한 상황에도, 비교적 차분한 지금도 이 하루하루 움직임이 난폭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더 확대가 돼가지고 하루에 막 3, 4%씩 막 상승을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이 확대되면 더욱더 매일매일 움직임이 격해져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쉽고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평화로운 시절은 이제 좀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집중하실 때가 온다.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밤을 새서 잘 봐야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베팅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죠.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셨다면은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주무시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쉽게 말해 어떤 기회나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그죠? 앞으로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수요일 날 내일 밤부터라든가 이런 구간들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확대된다. 쉽게 말해 약간 시장이 슈팅성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슈팅성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다? 이거 슈팅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으로 끝날지 세 번으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FOMC 회의 끝나고도 오를지,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더 오르다가 꺾일지, 아니면 그냥 꺾일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잘 봐야 된다. 발 뻗고 편안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슬슬 다가온다. 한편으로 이제 그게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다들 굉장히 큰가 봐요, 그죠?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 이러면서, 긴축 속도 조절이다 이러면서 열심히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미국이 아무리 속도 조절을 해봐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또 인플레를 잡았냐 그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냐 그것도 아니고, 미국이 긴축을 그만하냐 그것도 아니고, 달러 강세가 해결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하락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더는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 뭐 장중에 호주에서 뭐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25bp를 인상을 했죠. 아마 이런 점들도 뭐 시장의 어떤 일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25bp 인상이라는 게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죠, 그죠? 야, 봐라, 호주도 25bp 인상했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이번 주,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다들 좀 속도 조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그 50bp만 올렸던가 그렇죠. 지난주에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 금리가 높은 금리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다소 비둘기적인 짓을 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죠?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금리 인상이 뭐 많이 진행이 됐다. 거의 끝나간다. 이런 인상을 줬고요. 그리고 뭐 호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25bp 인상을 했으니까 야 봐라 전반적으로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일 뿐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이런 유로존 물가지표나 미국 물가지표나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높게 나오고 있지 인플레가 피크라는 신호는 아직 없어요. 하여튼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가 아래쪽으로 많이 그렇게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25bp 인상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제조업 지표도 발표됐는데 뭐 49.2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중요한 건 뭐 49라는 거죠. 숫자가 50 아래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슈가 있었고요. 하여튼 뭐 다 같이 뭐 신나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와중에 조금 덜 신나게 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뭐 일본 증시 뭐 어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이 정도 올랐으면 나름 좀 많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들 하여튼 영차 힘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 앞두고 나서 영차 미리미리 호재를 미리 땡겨다가 열심히 오르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들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오르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이런 구간은 근데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급등급락이 자연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지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글쎄요 엄청난 지지력을 아직 이야기하긴 좀 뭐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중국 증시 좀 불안불안하죠. 하루하루가 좀 불안불안하죠. 뭐 홍콩 증시도 뭐 5, 6% 가까이 오르는 것 같은데 지난번 낙폭에 비하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뭐 많이 안정들 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자리에서 갭상승 출발하니까 오늘 뭐 많이 오를 준비는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환율들도 좀 장중에 좀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나름 오늘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 고점 연결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지금 오래간만에 사례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어떤 원화 강세의 어떤 이런 신호를 지금 좀 암시를 한 거죠. 물론 뭐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아가지고 뭐 완전히 아래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뭐 박스권이긴 한데 이렇게 오늘 좀 갔어야 될 날에 못 가고 밀렸다는 점에서 그러면서 고점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이렇게 아래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긴 한 거죠. 그리고 뭐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뭐 단기적으로 와 쌍고점 가능성이 있네 이러면서 꺾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오래간만에 위험 선호들, 오래간만에 다들 뭐 긴축이 끝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다들 굉장히 좋았겠죠. 엔화도 그래요. 엔화 같은 경우도 드디어 정부의 개입이 약발이 먹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 오늘 고점 이렇게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건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추세가 전환되냐? 솔직히 좀 그렇죠. 이 아래 써놓은 거 요거 아래 제가 써놓은 뭐 달러 강세, 미국 긴축 어쩌고저쩌고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 저는 일단 속임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당장은 지금 달러 약세, 다른 신흥국 통화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 증시도 급등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래 전반적으로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주식 시장은 급등하려 그러고 있고 이런 위험 자산들 그죠? 이런 신흥국 통화들 뭐 이런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은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뭐 추세에 엄청난 뭐 영향이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정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뭐 코스피 이야기하기 전에 종목들 잠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도 6만 원 터치해 갖고 뭐 거의 뭐 턱걸이 좀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55만 원 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아침에 했었는데 55만 원 막 바로 돌파 한창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 보였죠. 이러니까 당연히 코스피도 급등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음,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야 급등했으니까 바로 오늘 하락을 본다. 바로 오늘 바로 오늘 하방으로 진입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변동성 확대시키고 있죠. 일단 55만 원 제가 돌파 한착을 했으면은 이제 거의 뭐 59만 원, 60만 원까지 일단 목표치는 열리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는 뭐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이고 무거운 저항이에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자리고 무거운 저항인데 이거 일단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데 이런 자리 돌파 한착하면 이제 목표치 엄청나게 열리면서 크게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이런 자리를 돌파할 만한 이슈가 있느냐? 이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긴 하겠죠. 다만 이 타이밍은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변동성이 워낙 확대되니까 하루에 뭐 5, 6% 움직여 버리니까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되겠죠. 하여튼간 그 변동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급등이에요. 볼린저 밴드를 시원시원하게 찢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며칠 정도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면요. 하여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꼭지를 잡으려 하지는 마시고 흐름은 좀 하여튼 흐름 봐 가시면서 매도세 등장하면 뭘 하셨으면 좋겠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런 무거운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근데 이런 자리에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드디어 그죠? 하여튼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요거 좀 잘 보셔야 될 만한 중요한 신호이긴 합니다. 아, 신호등에 무슨 불이 들어왔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장 움직일지 말지 구체적인 타이밍은 조금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이제 뭐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좀 나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 지금 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하여튼 조만 솔직히 삼성전자는 근데 뭐 급등한다고까지 이야기를 잘 못 드리겠네요.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아서 거의 뭐 6만 2천 원까지 아주 거의 뭐 한 달, 두 달 동안 쌓아놓은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삼성전자는 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면 급등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급등도 가능하긴 한데 위쪽에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위쪽에 저항들이 이쪽 구간이 바로 이제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뭐 급등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 삼성전자도 분명히 지금 강하긴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러니까 코스피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가 하여튼 LG에너지 솔루션 덕분인지 어쩐지 이렇게 1% 가까이 3포인트 정도 작게 오른 건 아니죠. 그죠? 볼린저 밴드 찍고 나가고 있으니까 변동성 확대시키면서 나름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8 정도까지는 딱히 저항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시원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돈을 다 빨아먹으니까 얘는 소외가 돼가지고 거의 강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는 선에서 아쉽게 마감이 됐지만 얘도 근데 아마 언젠가 이제 코스피가 좀 주춤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한 번 정도는 얘도 아마 급등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하여튼 시세의 끝은 뭐 하여튼 변동성 확대로 끝이 나긴 나요. 뭐 투매가 됐든 오버슈팅이 됐든 하여튼 한 번쯤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긴 올 겁니다. 코스닥도요. 죽는다면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천자리를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한 번쯤 힘을 빡 쓰고 무슨 일이 뭐 생기더라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저런 부분들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뭔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보이거나 뭐 음봉이 나오고 하락 마감하면 뭘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은 그냥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올라가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네.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풋옵션 베팅도 갈수록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 콜옵션 오늘도 95억치 샀죠. 그리고 보시면은 풋옵션들도 좀 제법 많이 좀 죽고 있고요. 다들 뭐 반토막 정도씩 내고 있고요. 뭐 적절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죽이고 있습니다. 콜옵션들도 아직 뭐 의미 있는 시세가 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아무튼 뭐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콜옵션들도 박스권 상단 돌파 한착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대박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거고,
하여튼 뭐 풋은 뭐 잘 죽고 있고요. 솔직히 약간 뭐 단기 낙폭과대 이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주식시장 단기적으로 좀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대 항공도 막 뽑아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변동성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콜옵션 꼬라지가 이렇기 때문에 풋도 더욱더 세차게 죽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죠? 이런 데일수록 이제 반대쪽을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하여튼 뭐 콜옵션 겁나게 사고 있다라는 거 좀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개인들이 그쪽 방향으로 옵션 베팅을 시작하면은 보통 시세에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풋옵션 그렇게 많이 사니까 결과적으로 풋옵션 다 박살내죠. 이제는 콜옵션들을 이 자리에서 한 200억 정도 개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 천억 풋을 샀으니까 콜옵션도 뭐 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더 사야 조금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들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장이 오르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강세 보이고 있다 그죠? 이런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당장 뭐 들이대진 말자 하여튼 근데 기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좋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반등에 베팅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좀 집중하셔가지고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아래쪽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 좀 더 이제 두 발 뻗고 좀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밤이나 아침부터 해서 이제 FOMC 회의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어제 하락 그거 눌림으로 본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S&P는 다시 한번 3,900 돌파 한착을 시도할 예정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나스닥도 뭐 지도 오르려 그러겠죠. 그죠? 다 같이 오르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나스닥은 11,6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죠. 그죠? 이 자리 저항 돌파 한착하면 11,780이라는 자리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 저항 어떻게 소화하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그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미국 증시도 오늘 밤에 좀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왠지요. 예. 하여튼 근데 그죠? 이 지금 이렇게 뭐 급등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 하방 포지션에 오히려 저런 게 그죠? 더욱더 기회로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고 뭐 딱히 그죠? 이 당연히 그리고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달러는 약세일 거고 달러 약세이면 당연히 원자재들 같이 상승할 거고요. 그죠? 전형적인 어떤 위험자산 좋은 장으로 위험자산 선호하는 그런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장이 이제 오늘 밤에 펼쳐질 예정인 것 같다. FOMC 회의 앞두고 오늘 내일까지 해서 축제를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에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거든요. FOMC 회의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딱히 할 말도 없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